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쪽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슈퍼우리 농산물 홍보비 마케팅 강화 사업에서 지난달에 예산 깎였죠? 슈퍼우리 홍보 브랜드 네네. 그거 가지고 돼요? 이거까지? 이제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저기 이렇게 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우리 뭐 하여튼 열심히 해보고요. 또 추경에 올릴 때가 없죠? 추경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35까지 하신다고? 25까지 하신다고? 녹갈부도 종합센터 건립도 작년도에 예산이 좀 깎였죠? 이게 이제 그 이건 뭐 계속적으로 사업할 거니까 뭐 계속해서 여차적으로 뭐, 예산 올리면 되지? 뭐 추경이나 다음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농민회는 잘 어떻게 어디까지 갔어요? 농민회가? 농민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 설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정말 흉물스럽게 저놓으면 또 이제 이게 뭐 1, 2년 가는 거 아니고 뭐 좀 좋게 그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링 농산물 합격 급식, 그래서 이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주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주는 거는 우리가 그 이제 이제 학교 급식이 이제 그 단가가 그 정분비 단가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평택쌀, 숯고링 쌀을 이제 저 먹게 함으로써 그 차액이 발생했잖아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인근 시골에는 그 학교급식 센터가 있다는데 그 지자체? 저기 화성시 같은 데는 급식센터가 시에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현재 이제 그렇게 노컬푸드 이렇게 하면 뭐 향후에는 모르지만 현재 그 예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든데? 그게 뭐 운영비가 저기 1년에 50억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저기 그 노컬푸드 그 재단을 운영해요. 화성시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인근시에는 화성시 되겠어요? 예. 경기도 저기 30여 시군에 한 군데? 예, 거기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네네. 급식센터 왜냐면 이게 학생들 상대로 어린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 검증된 거를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보면 다 믿고 먹을 거 아니에요. 향후적으로는 평택시에도 그걸 도입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그 유통업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학교 운영에 영양사가 이제 선정하고 막 그렇게 운영에 선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음식이 좋지 않은 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 시에서는 또 저기서 통제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우리 평택시 관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우리 평택시에서 급식 앞으로는 계속 할 거 아니요. 네네. 그리고 평택시 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재단을 해서 어떻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협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29쪽에 맞춤형 비료, 유기질 비료 하는데 지금 전량이 공급되는 거죠? 예, 그 신청자 한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올해도 한 6,200헥타 정도 이렇게 신청 면적이 네. 적혀 있습니다. 뭐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게. 예. 그다음에 31쪽 영농표를 위한 기반시설 문제. 이거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제 그 기반시설에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노화가 많이 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이 뭐 그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가 이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청으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뭐 그냥 우리가 먼저 조사한 급수를 저기해서 하여간 노화된부터 차례대로 계산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농어촌 지역의 이제 시의원들은 거기다가 이제 농로포장, 양수장 설치, 용배수 농사, 그 민원사항이 최고 많이 올라와요. 예, 예. 그래서 1년에 받으면 한 100건 정도 된다고. 근데 여기 언론 거 보니까 20건이네, 용배수가 20건이네. 그리고 저한테 올라오는 건 100건이고 타 의원들에서 올라온 걸 수백 건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좀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이게 1년에 20건이야 뭐 몇 개 물어보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또 읍면은희로 또 배정하고 이런 거에서 한 1년에 한 그래도 한 6, 70번은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설치해놓고 해서 노화돼가지고 또 다시 뜯어내고 또 다시 할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 전수조사 힘들지 하기? 읍면동에서 이 의뢰가 전수조에서 몇 건을 했는지 불합당으로 이렇게 건수가 올라오도 힘들죠. 네, 그거는 언제로서는 한번 그 시간이 들더라도 한번 그거는 전체적인 거를 한번 농어촌공사에도 한번 조사를 농구공사에서 불합당으로 네. 전수조사에 몇 건씩인지 한 분당 몇 건씩인지 그걸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야지. 네네. 물 유수량도 많아요. 그 통로에다 보니까 뭐 장마철에 뭐 터지면 그냥 물 다 흘러내리고 나중에 받지도 못하고 이런 데는 신경 좀 쓰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수상과 이제 AI가 이제 50일째 AI는 없죠. 예. 50일 됐나? 51일째입니다. 예, 50일째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약이 인근 시군에서 발생이 돼서 이제 방송 매체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양계농가는 이제 저희가 항공방제를 지금 한 22차례에서 이제 월수금해서 산란계 농가는 일주일에 3번, 육계 농가는 1번 정도로 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용 농가는 현재 이제 2월 8일서부터 2월 12일까지 추가 예방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생석회하고 그 소독약을 공급을 해서 지금 농가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은 넉넉해요 우리 평택시? 예, 백신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9만 5천 도분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면 이제 정부에서 수입한 백신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현재 그저 돼지농가하고 소농가 그 백신 예방 도수 다 났어요? 예, 요번에 이제 소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O형하고 A형 백신을 맞고요. 요번에 12일까지 이제 O형 백신만 추가 접종을 했고, 돼지는 이제 O형 백신으로 이제 단가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천에서 A형이 나와서 정부에서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 같아 연례행사. 구제역 외야 연례행사요? 겨울철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연례행사를 안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예방 접종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축 농가들하고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지자체 나름대로 그 평소에 의한 그 마리수 두는 거 GRN 두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닭 같은 게 이제 평사는 평당 한 30수고요. 케이지 같은 경우는 67수를 기르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는 닭이라든가 닭 보면은 그냥 밀집된 곳에서 그냥 우닥우닥 있잖아.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닭과 닭 사이에 비비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뭐 한 마리를 갖다가 하나에다 넣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마리 넣어가지고 닭과 닭이 막 비비고 해서 오염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도 조그만 공간에 들어놨다 앉았다 들어놨다 앉았다 말해도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칸을 이용해가지고 돼지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건강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 또 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의해서 좀 예를 들어서 10평에 두 마리 키운다면 10평에
한 마리 키우는 방법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해봐서 가축농가에 좀 연례 행사를 치르지 않도록 권장 사업을 해보는 거 어때요? 예,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AI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전반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연례 행사가 안 되게 돼야 돼. 해마다 그냥 이게 AI 주제요. 겨울철만 되면 여기 공부에 떨리는 거 가축농가들이 물론 가축농가들이 공부에 떨는지 안 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정부에서 85%또 지원을 해주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 시 나름대로 그 연구 검토를 해서 부수를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이 가축농가들의 살 길이요. 이거 텔레비에 보게 되면은 소농장에 주사 들어오면 이렇게 빠지더라고.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유보까지 추울 때 소가 들어가서 그거 안 걸리겠어? 그다 소 발을 딛고 나오는 게 용이한 거예요. 그게. 얼음덩어리일 텐데. 좀 관리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가축농가들 환경도 좀 관리 축사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두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축 주인들이 주사기 다 놔요? 본인들이? 예, 저희가 이제 소규모 농가 50도 미만은 저희가 이제 수의사를 동원해서 놨고요. 50도 이상 농가는 이제 본인이 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저 소돼지가 임신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 그 수의사가 놔줘야 돼? 이제 만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을 조금 보류를 했다가 네. 바로 새끼가 나면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만삭 아닌 거는? 만삭 아닌 거는 바로 이제 놓고요. 농가 주인이나요? 수의사가 대동해서 놔줘? 대부분 이제 농가들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수사학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좀. 그 외국 사례도 있잖아. 외국 사례는 많이 외국 다녀보셨잖아. 예. 가축농가 키우러 가보셨잖아. 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구제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 나라에도 이렇게 구제액이 발생돼요.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알 거야 뭐 같이 이해를 발생이 하는데. 되고요. 구제역도 저희 나라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 나라에서 지금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그러면 예. 그 유럽 쪽이라 뭐 유럽 그런- 쪽은 덜하지만 저 아시아, 중국이나 이쪽으로는 해마다 지금 사계들이 발생이 있는 쪽으로. 네. 하게 뭐 동남아 쪽에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저기 가축농가들이. 동남아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5쪽에 안전적 업생산 기반 주축해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가지고 내수면이나 해수면 그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좀 좋아하더라고.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고맙다는데 그 요구사항을 좀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하더라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뭐 쌀이고 이제 농업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뭐 우리가 항상 뭐 하면은 뭐 농업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인데 농업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지원이 지금 예전 같으면은 이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농기 같은 게 고가고 요즘에 뭐 마찬가지지만 지금 축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도 무슨 또 뭐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무어가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양성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내년 3월 24일까지. 내년 3월 24일까지 뭐가 양성.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게 하면 얼마나 돼요? 들어온 거로 보면 한 30% 정도 그냥 30%? 그럼 이제 그건 계속 이제 진행 중이네. 이제 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좀 협의 좀 해주시고요.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이제 시스템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본의원도 뭐 저번에도 예산할 때 했지만 그 얼마 짓지도 않는 농사지만
한 380만 원이 작년보다 차익이 나. 한 4,500평 짓는데. 근데 뭐 저야 뭐 전문 농업인이 농업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지만 일반 농민들은 그게 큰 타격이거든요. 농사 진짜 뭐 크게 지신 분들은 진짜 몇천 단위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남는 건데 지금 임대농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농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지금 쌀값이 이제 뭐 12만 원, 13만 원대라고 되면은 그렇다고 이게 농가 저기 할 때는 뭐 비료값이고 인건비고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경상도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나는 뭐 이렇게 그 수매자금 현지유금 같은 또 뭐 포대당 뭐 890원씩인가 또 해서 해내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그 반납해야 되는 환수해야 될 그 저기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1억 8,400만 원. 1억 8,400만 원. 그러니까 아직 환수 조치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딴 방법이 없을까 먼저 이제 뭐 위원장님 간담회도 그랬는데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이제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해준다라면 앞으로 이제 그 공공비축미나 그 경력 해는 농가들한테는 뭐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포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물류비 일부를 어차피 지금은 이제 톤백으로 오기 때문에 뭐 농가에서 이렇게 싣고 오는 게 이제 차량을 임대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간접 지원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수매 행사하면 그나마 낫다. 일반 정부에서에다가 한 사람들은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진짜 그 고시가이나 추정비 아닌 거는 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시 같은 데도 이제 다수학보다는 이제 고품질로 다시 이제 이런 일반 농가도 고품질로 가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제 우리 쌀이 지금 이제 본인이 직불제 타고 변동 직불제 타는 농가는 그래도 그 18만 8천 원에서 그 85%를 보전하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그나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직불제를 못 받는 뭐 임대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참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그건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그 WTO 협상을 할 때 2004년도에 14년까지 유예를 시키면서 그때 이제 그 허용 보조금을 한 1조 한 3천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변동 직불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허용 금액이 1조 4,900원이 900억이 책정돼 있대요 올해. 근데 까뜩하면 그 금액이 넘을까봐 전전긍긍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 줄 게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쌀값이 그 연초에라도 좀 올라갔으면 이제 좀 그 비용 가지고 되는데 연초까지도 쌀값이 뭐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그것 때문에 저도 답답해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평택은 슈퍼오닝이라는 쌀이라는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쌀이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네. 그 슈퍼오닝까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평택쌀도 뭐 남들 얘기하는 뭐 12만 원대 네.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농업 저기 뭐 단지나 이런 뭐 FC 같은 저기하고 계약 재배나 이런 뭐 수매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지만 네. 그렇게 혜택을 받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네. 한 40% 선밖에 안 될 거야. 네네. 그럼 나머지에 대한 농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같은 고시가를 농사를 져도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고시가리 진다 그러면 기본 금액 차에서 4,000원, 뭐 1,000원, 뭐 한 1,500원 우리가 이게 지원 받는데 거기에 계약 재배 안 하고 했던 분들은 그런 혜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우리
관내도 아마 정미소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관내 거만 또 받는 정미소가 있고 관내 것까지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관내 거만 받는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이 또 자체 또 브랜드도 좀 갖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어떤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좀 찾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양곡 자금 뭐 그것도 우리가 좀 일반 정미도까지 좀 풀기는 풀었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그분들도 다 우리 평택 시민이고 다 우리 평택의 농민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 우리가 보조 저기 했는데 지금도 뭐야 이게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율이 30%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 한 것만 나머지는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다 이제 일률적으로 맞췄는데 그거는 이제 일몰 사업으로 이제 가려고 올해까지만 해보고 더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일몰 할 때 하더라도 이 지금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0%라는 것은 내가 현금 갖고 산다 그러면은 이거 살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뭐 계속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28쪽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슈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에 대한 지원만 했지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해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육묘하고 이제 뭐 영농자재 이제 뭐 선별기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이제 ABC도 이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육묘 공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이 30%예요. 이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건 한번 저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올해 해보고 정확히 검토를 해서 한번 이건 이게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거든요. 예전에 들쑥날쑥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이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네네.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농산물 통합부에도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홍보 수당으로 슈퍼링 홍보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총 20억. 우리가 이제 뭐 슈퍼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년 됐죠? 슈퍼링 브랜드 만든 게 2007, 8년도 슈퍼링 6, 7년 5년 5년 돼갖고 이제 뭐 저기 근데 이제 이게 홍보가 계속 연관성이 쭉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크게 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나눠서 또 이제 뭐 공법가 또 넘겼다가 또 예산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홍보라는 것을 보면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홍보는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평택을 또 알리는 거예요. 농산물만 알리는 게 아니고 슈퍼오닝이라고 되면 평택 좋은 농산물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거든요. 그다음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뭐 산업단지, 미군기지 이전 그런 것뿐이 아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도심 속에서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곳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그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평가 분석을 좀 여기 하셔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에 이제 그 로컬푸드 이제 활성화인데 지금 이제 종합센터도 그렇고 이제 2층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다 들어가다 보면 요즘에는 뭐 카페라는 걸 같이 이제 그 넣거든요.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만 했다 하면은 뭐 카페는 기본이야 그냥. 이제 거기 이제 와가지고 잠시 휴식할 공간이 없으면 그냥 와서 좀 아니 래프 초보 갖고는요 한 바퀴 뭐 공원을 돌던 뭐 불화산 올라가던 그렇게 하는 게 저긴데 이게 카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센터를 이제 오송에다가 생태공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좀 위탁을 주지만 이게 향후 진짜 뭐 5년 또 10년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위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 농민 단체들이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이 맡아야 돼요. 이제 농업도 생산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6차 산업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농업인 회관을 뭐 하지만 그걸 합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동떨어져 있잖아. 농업인 회관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좀 연계가 되게. 가깝게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가 많이 보고 하다 보면 본인들도 관심들도 많은 거고. 그래서 그게 뭐 건물 짓는 게 뭐 700만 원 이렇게 관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 민간이 진다 그러면은 400만 원만 줘도 훌륭하겠죠. 그렇지만 관에서는 뭐 이거 할 때도 내 거 진다 그러면야 내 돈 덜 들어가게 하지만 이 절차되는 게 행정형 절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관급자재 또 입찰 봐야 되지 또 조달 그것도 해야 되지 또 턴키도 또 못 주지 개별 또 이렇게 줘야 되다 보니까 쓰잘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좀 농업인 회관 같은 경우에도 질 때 좀 제대로 짓고 진짜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개인 생각도 있겠지만 향후 앞으로 갔을 때 진짜 유지관리 이 경상비도 안 따질 수 없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충분히 좀 협의를 해주시고 이제 31쪽에 보면 이제 저도 저번에 이제 한번 그 담당 그 이제 조목 기장님하고도 그 이제 LG 산단 예.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반공사 그분들도 데리고 와서 그 이제 그 창갈천 네. 그 밑에 갔더니 저도 그게 어떻게 배수의 개념은 좀 보다는 넓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천이야 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농업부서에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 상당히 넓습니다. 저도 한번 그 야망리 그 사업 때문에 한번 거기 쭉 가봤는데. 그리고 이거는 하천과하고 해서 근데 그 지금 일본 국도 그 위는 그것도 천이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옛날 거기는 천 이제 하천 거기서 정비까지 했었는데 그 하천 팀하고 네. 협의를 해서 그거는 농어촌 그 시설 배수로가 아닌 하천으로 하천으로 관리되는 게 맞는 예. 것 같습니다. 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 진짜 뭐 한 넓은 데는 20m 넘는 것 같은데 그 뚝하고 하면 20m. 네 뚝하고 하면 한 20m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한번 예. 그리고 이제 축산과에 지금 이제 축산화치 관련은 이제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죠. 예. 그럼 지금
그 이전하는 거기 지금 이제 그 마두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제 행정 심판은 졌고요. 행정 소송이 지금 이제 3월 달에 지금 이제 변론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졌다는 건 누가 졌어요? 그 축주가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정 소송으로 소송. 갔는데 예. 그게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지금 이제 변론이 잡혀 있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월 중순에 변론이요? 예.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시에서는 어떻게 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 심판에서 진 걸 갖다가 소송에서 이렇게 번복되는 게 많은가? 그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또 과장님 입장에서야 뭐 그 축산농민들 입장도 되고 또 이 또 약축으로 다 연관이 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뭐 지역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없나? 그래서 이제 불악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소송으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있고 이제 지금 여기 성북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돈사 예.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뭐 내년에 좀 저감 장치하는 그 약품이나 이런 걸 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해주시는 건가요? 예,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거기도 다 그렇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축대 제한 조례를 지금 한 2년 됐나요? 예.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그걸 개정하려는 주가 뭐가 돼요? 주는 지금 이제 양도를 거리를 넓히는 거 하고요. 양도하고 개 쪽을 이제 그 거리 제한을 500m에서 1km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하고 개. 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지금 500m에서 한 650m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이제 거리를 좀 넓히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최고 민원이 많은 이제 뭐 양돈이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대사육 저희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최대 일수록 예, 이제 저희 관내에서는 보면은 지금 양돈 농장에서 이제 신규로 축사를 지을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금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축종을 1.3km로 묶어놨어요. 묶어놓다 보니까 이제 전체에 축사 허가가 안 나니까 외부에서 이제 우리 평택 시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지금 이제 그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 농가들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런 쪽으로 좀 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축정은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 농민은 또 그게 또 축산농민은 그게 또 생업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너무 또 불합리한 것도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바로 하시겠네요, 그럼? 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구지역이나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해마다 이제 연례 행사 같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지역도 조용하다가 그냥 뒤늦게 또 이렇게 터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좀 행정력에서 뭔가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과 그뭐의 직원분들이 몇 분이요? 지금 수산직까지 축산직 해서 빼고 16명입니다. 그 중에 축산직이 저기 행정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 없고요. 없어요? 다 축산직만 예. 있어요? 축산직 그러면은 뭐 16분이 이걸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진짜 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방역은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해야 돼 예방. 예. 근데 예방할 수 있는 팀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역팀인데 이제 방역보다는 먼저 사전에 안 일어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건 인사부서에다 얘기해서 어쨌든 맨날 난리 터졌을 때만 하지 말고 이거 무슨 한 팀을 해서 인력 보강을 좀 해줘야지. 유기물 동물 보호팀을 신설하게 되면 그것과 연계돼서 이제 나머지 저쪽으로 빼고 조정하면은 유기물 보호 뭐그 저기 유기동물 있지만 보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되지만 우리가 예방적으로 해야 돼 예방. 예. 그래서 일단 검토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방역팀에서 요즘에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뭐 백신 문제도 이렇게 나지만 지금 자꾸 그 농림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축산 농민들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막말 백신 다 맞았다고 거기서 다 그걸 면역성 있는 건 아니잖아. 백신에 대한 뭐 100% 확신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그 구조적으로 다 이제 농림부 산하에 뭐 수의직도 있고 축산직도 있고 직렬별로도 이제 검사 기능도 있고 그게 다 각적으로 있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성도 있는 게 있고 저 아래 자치단체가 못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행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때 돼서 겨울철 돼 갖고 이렇게 뭐 AI 뭐 구제역 이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봄 끝난 다음부터는 예방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매뉴얼화돼서 이제 사전적인 조치가 이제 내년부터는 올 가을부터 바로 사전적으로 이제 저 소독 절차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사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 힘드는 게 일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뭐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매뉴얼만 정확하게 잘 됐으면 뭐해.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중앙부처가 미리 손이 대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중앙부처에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근데 분석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탁상공 공론이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지방의 건의 사항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대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려동물 그 저기도 있고 이 어떻게 됐든 인력 보강을 좀 해줘야지. 예전 같은 거 우리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뭐 축산가가 옛날 같은 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팀이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틀려. 아마 축산 팀으로 했었으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력 보강을 좀 국장님이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업생산 기반 조성인데 지금 이제 오성 그 발전소 그 주변에서 내려오는 그 증기 물 있잖아요, 온수. 예, 예. 그래갖고 그거 한번 검토해보라는데 그거 한번 해봤나? 어종이나 이런 그 흐름들. 그거는 지금 아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따뜻한 물 내려오는 거에 이게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어종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동명기랄까 좀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따뜻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 근리 몰리고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네, 몰려 있습니다. 고기가 커진데 큰 고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 문제. 그러면 생태 환경이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 또 우리가 거기서 잡은 거를 또 먹잖아요. 또 그거로 또 생활을 또 하시는 어민들도 계신 거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저기를 뭐 한번 영역을 주셔서 또 생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 필요 있고. 지금 이제 그 뭐 우럭이나 뭐 동작의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다 많이 밑에 쪽으로도 좀 푸는데 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진이천 같은 경우에 상류 유원지 있는 쪽에다가도 좀 방류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매기도 하고 뭐 동작인가 뭔가 그게 예, 동작이. 그걸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옛날 저기 유원지 그 조성현 이후부터는 여기는 올라오질 않아. 지금 이제 평택호하고 남양호만 하고 있던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유원지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조성이 좀 됐고 워낙 뭐 물이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우위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일정 부분 자연 하천이니까 그런 저 예전에 그 매기 축제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특히 예. 이제 우리 평택이 그 매기를 양식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종류 저기를 좀 이 상류 부분에도 좀 방류할 필요가 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예, 김주영. 27페이지, 26페이지에서부터 뭐 27페이지까지 좀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분석해보고 또 예산에 또 저기 또 예산을 지출한 걸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대농은 그럴 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소농에 대한 예산 지원 방법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 평택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대농을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농 부분을 틀림없이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안 된다 그러면 평택시 자체의 정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일만 하다가 결국 뭐가 혜택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농사를 관두거나 뭐 연세가 많이 드셔야 농사를 네. 관두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소농 뭐 강소농 이제 강소농 쑥 들어가 버렸어 또. 1헥타 미만 정도는 농업복지 차원에서 이하 쪽에는 검토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관계부서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통합 브랜드 품질 관리 마케팅 과 어떻게 보면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기본적인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뭐 30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6차 산업 기반 마케팅 강화라고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도 지금 여기 의회가 되고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된 분들이나 슈퍼오닝이라는 걸 알지. 일반적인 개념에서 슈퍼오닝 그러면은 모르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 한 7, 80% 될 거라고 봐요. 20, 30% 알고 7, 80%는 아직도 슈퍼오닝이 이게 뭔지 그런 분들이 관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알고 농사 짓는 분들 그 다음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좀 알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평택 시민한테 슈퍼오닝을 좀 정확히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좀 구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농업정책과하고는 연계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혹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기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재작년에는 해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또 말이 없으니까 또 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딴 일 때문에도 저기 이제는 계속 올해부터 분기 한 번씩 해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연초에 올해는 그렇게 자꾸 분기 한 번씩은 만나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이제 그 계획만 뿐이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딱 한 번 해는 건 봤어요, 한 번. 근자에 이제 의원들 이제 아직 공지가 안 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를 기술센터 쪽으로 전체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나오고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하면서 지금 보면은 농업정책과 예산이 지금 보니까 436억에 1년 동안 네네. 그리고 23명이 근무를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50명이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가는데 예산은 115억밖에 안 돼요. 예. 솔직히 예산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같은 건 여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회관, 농어민 회관 전체가 다 그게 이제 같이 묶여서 거기에 한번 궁극적으로 그런 것도 예. 아마 안에서는 협의가 예. 돼야 될 것 저희 같아요. 자체적으로 지금 안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 시민한테 알리면서 그 로컬 푸드가 나올 수 있거나 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하고 그런 데가 나오는 읍면하고 매칭 사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 그래 놓고 나서 우리 평택시도 지금 그런 걸 못하면서 그냥 무슨 군하고 맺고 막 그러는데 일단 우리 동네에서부터 좀 잘하고 나가가지고 좀 크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농산물도 가서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굳이 잘만 소화만 해준다면 뭐 농수산물 시장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양이 여기서 직접 풀린다고 그러면 훨씬 낫지 않겠나. 직거래에다가 보면 좋은 신선한 거 사면서도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소비자는 아니 우리 농업인들은 직거래를 하다 보면 솔직히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한번 그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 로컬 푸드 뭐 하고 뭐 하지만은 그런 구상이 나와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도 거기에 연관돼서 이제 유통과 연계시키고 그게 농업 메카 시설이 집중화되면서 거기에 로컬푸드 회관과 이제 시민들 사회하고 로컬푸드 연계시키고 남는 것을 외부로 반출 나가고 이 체계에서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군 단위라고 그러면은 소비가 상당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을 가질 예. 수가 있거든요. 한번 올해는 그 읍면 그리고 농산물이 나오는 데하고 동 같은 데 구매하는 데하고 한번 매칭을 작은 단위라지만 매칭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농업정책에서 한번 예, 뭐 주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용배수로 했는데 지금 용배수로 같은 경우 우리가 25억을 잡아놨는데 계속 이제 농촌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은 이게 적다 그러고 또 동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다가 한번 농어촌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아니면 그냥 용배수로를 다 그냥 아예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그러든지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해는 저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대구역 사업 정도 몇 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중앙조직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앙조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효율적인 인력 관리는 아니라고 봐요. 한번 농어촌 공사도 지금 평택 지사도 있고 근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럼 경기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비 따오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리 같은 아니, 경우는 그러면- 이제 배수 개선 사업 이제 고잔이 올해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제 행정기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서 농식품부 이제 쫓아다니고 이래서 이제 딴 건데 사실은 이제 조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저희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그 부서 가서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저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옛날에는 이제 수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체 사업비를 좀 충당했지만 그거 없어지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냐면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지금 35페이지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있는데 청정화 기반 조성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거의 지금 한쪽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인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 AI가 지금 제일 많이 크게 번져 나간 부분을 지금 원인 분석이 됐나요? 어디서 허점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 AI가 확산됐다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원인은 이제 철새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이제 그 14개 농가 중에서 200m 이내가 이제 6농가가 있고 800m 이내가 또 6농가, 그다음에 1.3km 이내가 2농가가 있어서 주로 이제 하천변에 위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야생 철새에서 이제 전염이 됐다고 보고요. 1차 원인은 있지만 두 번째 일단 인재라고 했던 얘기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뚫릴 수 있었던 부분이 차량 소독 같은 건 다 잘했다는 거예요. 가장 원인 조사를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동 파레트를 자기네가 소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산란이든 뭐든 하면은 파레트에다가 얹어가지고 지금 지게차로 다 떠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묻어나간 게 상당 부분 많을 거라고 지금 추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러면 원인 분석이 나왔으면 연막 소독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의 또 소독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간과를 했다고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는 그 파레트를 그 선별장에서 침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금년도부터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무 소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연막 소독의 어떤 소독 방법 중에 하나가 연막 소독이 됐을 때 연막 소독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차 안 같은 경우는 연막 소독으로 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분무 소독은 바퀴지 안에 같은 경우는 분무 소독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란계 농가는 이제 그 출하 차량들이 많이 와 닿는 산란 선별장에는 계란 그 집화장에는 그 11호 그 훈중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일제로 전부 그 훈중 소독을 했습니다. 한번 어떤 분무 소독과 연막 소독의 장단점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왔을 때는 평택시 자체 내에서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면 자체 예산 세워야지만 대란은 막을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방법을 강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해면 부장교 연장 설치해가지고 110m에서 지금 230m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저기하고는 협의 봤어요? 이거 부장교 설치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 마음대로. 그거는 지금 이제 그 해면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10m 했을 때도 굉장히 거기서는 좀 부정적인 저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 건 맞는데 이거 이렇게 길게 나간다 그러면 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얘기가 된 상태고요. 예.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장교를 설치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게 그 근처를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부장교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 주변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구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소형 선박 접안 시설이라는 게 이제 별도 계획이 돼 있어서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계속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부장교가 한 2020년도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봤자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때 가서 설치할 때 주변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자 하는 건 좀 늦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호안을 만들고 이제 그 뚝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좀 계획을 세우자 해서 계획은 세워 있고요. 예.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하나가 원인이 된다면 그 주변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하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큰 안목을 갖고 저기 갈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2017년도에는 좀 주안점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